네, 이번에는 정의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녹색당과 함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유호정 의원은 어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그러니까 움직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준우입니다. 막간을 줘서 제가 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는데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뭐 스트레스를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많이 받으시긴 하나 보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녹색당하고만 선거연합하는 겁니까?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당이나 이런 데는 진보당 이런 데는 완전히 끝난 얘기입니까? 어떠세요? 완전히 끝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어제도 저희 뭐 실무설에서 또 만남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쉽지는 않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당대회를 통해서 녹색당이랑 같이 이제 선거연합정당 노선을 승인을 대의원들한테 받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낸 보도자료에서도 이게 뭐 첫걸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최종적 기착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중간 기착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최종 기착지라고 치고 그래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후 위기에 공감하시는 기후 시민 여러분들이라면 네. 어디에 찍어야 될지는 가덕도 이번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 피습 따라서 되게 안타까웠지만 기자분들이 가덕도 따라가 보고서는 한결같이 얘기하세요. 여기 공항 만들면 안 된다. 그래요? 예, 섬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바다에 그냥 매립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측면에서 가덕도 특별법 반대한 세력 누구였냐? 정의당밖에 없었습니다. 6표. 근데 그 한 표가 이제 나가시네요. 예. 네. 근데 지금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네. 정의당은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다른 군소정당은 어제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자고 민주당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은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지역구 후보도 내고 비례도 내고 네. 민주당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례연합정당은 4년 전에 더불어시민당 모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르자.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의당은 끝까지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이 구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해봐요. 네. 정의당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 끝까지? 현재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예. 이제 어제 용해인 그 의원이랑 그러니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네. 세 분이 세 당이 세 당이 원래 본인들이 개혁연합신당을 출범시킨다고 11월 말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어제 비례연합정당을 하자라고 새 정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백브리핑이나 이런 기사 올라온 것들을 보니 진보당, 정의당, 뭐 민주당, 조국 전 장관까지 뭐 열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가치에 기반한 이야기나 구호들은 사실 저희랑 크게 다른 바는 없는데 저희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이랑 같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점. 네, 그런 점에서 저희한테 다시 문호를 여는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저희한테는 이미 닫으신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네. 그 차원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며칠 전에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 선거 연대일 텐데요. 선거연대. 네, 연대라고 제가 했을 텐데. 선거연대. 네, 연대. 그럼 선거연대는 뭐예요? 어떤 그림입니까? 아니 정책 연대도 가능하고 네. 후보 단일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위에 높은 단계가 현재는 합당 직전 단계가 비례를 명부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겨레 20일 인터뷰에서 제가 얘기한 것은 저희가 비례 명부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건 아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다만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병립형이 아닌 상황에서 네. 준연동형 유지는 당연히 어떤 연대 연합의 필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접수가 된다면
우리 안에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막 물밑에서 이런 거 어때? 막 이러면서 자칭 이제 제갈량 여의도에 이제 몇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뭐 이거 어때? 이렇게 귀 쫑긋쫑긋하고 팔랑일 수는 없는데 당 차원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면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고 예. 민주당이랑 왜 갑자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예. 그리고 또 이중대야? 이런 또 질문 또 이제 우리 앵커께서 또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좀 이따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법 같이 이제 정책 공조했죠. 예. 쌍특검법 했죠. 네. 법안 발의는 누가 했습니까? 다 정의당이 했죠. 정의당이 했죠. 예. 민주당 보고 정의당 이중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이중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데 집중을 좀 해달라. 자꾸 알겠습니다. 이렇게 낙인 찍기가 저희를 항상 늘 20년 동안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도 질문은 들어봤는데 질문을 유도하는 출연자는 또 처음 아니 봤습니다. 뒤에 어차피 대본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유호정 의원이 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또 그 19일인가 이때 여기는 당기위원회 또 출석한다고 하고. 네. 근데 탈당을 하기로 했는데 당기위원회 출석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비례 1번 국회의원이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현직에 있던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다른 당으로 이적하는 일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희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약간 분노나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저희 안에서 사귈 문제이고 시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저는 당연히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어쨌든 유호정 의원께서 뭐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1월 내에 탈당이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디테일에서 뭐 1, 2주 조금 더 당적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판단이라서 네. 제가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당기위원회 출석한다는 것은 당의 징계 움직임에 응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 인터뷰를 보면 순수하게 보면 이제 당의 공식적인 소명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얘기를 유호정 의원이 한 건데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먼저 자진해서 말씀하시니까 심히 유감스러우신가 봐요. 네, 그렇죠.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다른 정당을 한다는 게 네. 민주당과 늘 다른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뭐 그 나라를 위한 일이면 국민의힘, 민주당 뭐 예를 들면 지금 밖에 있는 이른바 자칭 제3지대 정당들이랑 정책 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늘 할 수 있다고 열리는데 네. 요즘 보면 그 연합 정치의 핵심은 정치인데 연합이 핵심이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윤, 반명, 연합. 그러니까 지금 공학적 합종 연행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목적은 정치여야 되죠. 세상을 바꾸고 법안을 바꿔야 되는데 네, 네.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모이는 게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3이라는 숫자에 강박당한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7명을 모아서 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획득할 것인가 지금 제3지대 정치의 1번 핵심 그 목표잖아요. 위원장님이 그걸 강조하시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는 차라리 네. 이 기회에 네. 그 기호 순번제 자체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 교육감 선거를 교호 순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호 순번제를 차라리 없애는 게 맞지. 이제 뭐 제가 옛날에 그런 걸로 헌법 소원도 했는데 이제 문맹률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기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대가 어떤 시대고 교육감 선거에서 다 했는데. 예. 그래서 뭐 1번, 2번 뭐 이런 거 좀 근데 그러면 그만하고. 그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로테이션으로 하죠 그게. 교육감 선거 투표 안 하십니까? 아니 저기 기표지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선거 벽보도 있을 거고 아. 수많은 선거 홍보물이 있을 텐데 네네네.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순서가 하면 있어야 되죠. 되는 그렇게 거죠. 로테이션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요. 아니면 추첨으로. 아 추천? 네. 그래요. 추첨을 아무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호제 폐지를 말씀하시는 건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아니요. 한국 정치의 수준 하락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요. 네. 어차피요. 저희는 1, 2번 정당을 빼고 나면 그 인쇄물을 어떻게 합중 예능이 될지 몰라서 네. 마지막에 나오는 그 비례 공보물에도 기호를 못 정해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예비 후보들도 이 명함에 숫자를 못 적습니다. 네. 예,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익숙한 현실입니다. 근데 찬반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정의당이 기호 3번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고 오히려 그쪽이 미치지 않을까요? 왜요? 삼지대 외치면서 하니까 네. 사전 선거 운동을 하게 된 격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도? 아니 이게 숫자를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네. 말하자면 그 부분에서는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3번이고 4번이고 8번이고 저희는 되게 익숙한 그 번호들이고 이제 이분들은 1, 2번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아서 1, 2번이 아닌 것에 대한 공포가 좀 더 큰 분들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그분들이 신경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유호정 의원의 탈당만이 아니라 지금 당직을 맡았던 인사들도 다소 탈당을 해서 미래대연합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좀 약간 이게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정의당이 거의 지금 공중분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 뭐 이정료가 없는 게 정치판에 참 아쉽다. 네. 네, 인재 유출이 되는데 네. 이정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또 뭐 이제 초대하고 만나고 이러니까. 근데 뭐 그 정의당이라는 틀 안에서 현실 정치를 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당에서 재선하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주로 내보이는 어떤 그 뭐 문서나 평가들은 보면 이제 내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보면 정의당에서 얘기하던 건데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과 연대 연합하겠다라고 하는데 당 안에서는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좀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자신들만의 자강이 아니라 더 큰 세력 품으로 가고 있는 거여서 시민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라 믿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전 직접 나왔는데 일각에서 제3당에 대한 그 좀 뭔가 따뜻한 배려는 없습니까? 일각에서 네. 이러다 그 정의당 원외 정당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건 김종부 앵커께서 막아주시겠죠. 제가 왜 먹어요? 농담이죠? 저희 당이 있는 당 그 여의도랑 없는 여의도를 보면 저희가 이제 조금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없는 것보다 있는 풍경이 여의도가 좀 더 다양성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